문자 공지 나간 것처럼 그 외고 관련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대입 흐름, 최근 이제 대입 흐름, 그리고 오늘 그 입장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3부터 뭐 초6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입 전반적인 흐름과 외고의 전망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2학년도 올해 입시죠.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 대입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전개도를 보여드리고, 외고랑 그 강남권 일반고나 자사고들의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에 갈지, 뭐 일반고에 갈지, 자사고에 갈지보다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있죠.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내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입니다. 그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더 좀 정밀한 설명에는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2022학년도 이후에 그 대입 전개도는 제가 쿼드러플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다, 뭐 특목고 악재가 3개가 겹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블라인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했고 여기 여러 이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블라인드 전형을 해서 공정성이 훼손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그래도 학교 명이라도 알고 학생을 뽑는 게 왜 부당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보가 제한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가, 근데 어쨌든 지속이 됩니다. 앞으로도 뭐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수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주요 대학 들이 특히나 이제 인원을 많이 줄였죠. 주요 10개 대학뿐만 아니라 뭐 서영고 중심으로도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잠깐만요. 네, 교과 전형은 늘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늘었고, 교과 전형을 안 하던 뭐 연세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 같은 대학교가 이제 교과 전형을 하죠. 그리고 종합 전형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갔던 특목 자사고들에게 좀 불리한 거죠.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제 수시 감소와 같은 얘기가 이제 학생부가 슬림화되고 있죠. 네, 학생부가 여러 항목들이 분량도 줄었고, 뭐 미기재를 하거나 미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 코로나 세대라는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숱하게 학생부를 많이 보고 특히 올해 고3들 수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그 출석 일수 같은 거에 확인이 되는 바가 뭐냐면, 2학년,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첫 해였죠. 작년에 2학년 그 수업 일수가 한 170, 80일 정도 됩니다. 한 180일 정도가 이제 수업 일수인데, 원격 수업이 보통 다 100일이 넘습니다. 뭐 외고들도 뭐 104일, 105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학교에 반 이상을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니까 학생부에 뭘 적을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채우지만 뭐 봉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부는 슬림화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부 간소화를 안 해도 이미 지금 올해 고3은 학생부가 그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제너레이션이죠. 코로나 세대에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고1부터는 수상 실적, 그 다음에 뭐 독서가 기재는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는 되는데 대학에 이제 보내지지 않는 거죠. 미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학생부는 슬림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지가 이제 자소서와의 뜨거운 안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도 정말 이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자소서가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 고입에는 자소서가 있는데 대입에 이 자소서가 없어져야 되는지,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뭐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고2까지는 자소서가 있고요. 그 다음 고1부터는 없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도 없앤 대학이 고려대학교 자소서 없고요. 서강대학교, 한국외대 자소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화여대도 자소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자소서가 없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고1인데 현재 고3 때도 없는 대학이 꽤 있고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와 저도 이제 뜨거운 안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특목고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특목고는 어떻습니까? 교과 성적이 좀 나쁘고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정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숫자가 약해도 글자로 학생부의 창체 활동이나 교과세 특이나 행동 특성 그런 글자로 혹은 이제 자소서도 글자 아닙니까? 자소서도 글자인데 글자가 있어야 뭔가 조금 내신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본인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같은 거를 더 어필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정시가 이제 40%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제 조기 달성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역, 수출 얼마 조기 달성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대학들이 벌써 올해부터 거의 40%에 육박한 이미 달성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서울대도 더 정시가 늘죠.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도 30명씩 뽑다가 이제 40명을 뽑는 40명 이상을 뽑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 전개도 상에서 보면 사실 특목고가 불리한 요소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목고가 불리한 요소가 많아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누구는 그거 이제 악재 3개가 겹쳐져서 삼재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4가지를 다 합쳐서 쿼드러플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써놨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 통합형 수능과 내신, 문이과 벽이 없어졌다. 그래서 수능도 같이 채점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수학도 이제 30문항 중에 22문항을 문이과가 같이 풀고 같이 채점을 합니다. 예전에는 문항이 같아도 어쨌든 문과하고 이과를 따로 채점했으니까 문과가 일종의 약간 등급 인원을 보장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같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체급 위의 학생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스포츠로 따지자면 체급이 하나 높은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됨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으나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구조가 딱 떠오릅니다. 이런 문구가 지금 보시는 학생은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문과의 최상위권 학생으로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국영수가 일일이 나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영어는 항상 100입니다. 100점을 받는 그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수학이 3이 떴어요. 3이 떴어요. 이 친구가 확통은 다 맞았습니다. 확통을 다 맞았는데 8문항을 다 맞았는데 공통문항 22개에서 5개인가 이렇게 틀렸어요. 어렵게 나오잖아요. 공통문항 이 난이도를 맞추고 표준 점수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문항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에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1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친구가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고요. 이런 반사 이익을 지금 이과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과 학생의 모평, 유평 성적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과 학생이니까 수학은 미적분을 했겠죠. 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위권들은 언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비율은 이제 화작이 더 많죠. 화작이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좀 쉽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적을 이 친구가 절대 이제 수학 가형에서, 그러니까 옛날 가형이죠. 지금 통합형 수능에서 1등급 예상 한 2, 3등급 정도 예상했던 애가 100분이 100 찍고 1등급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은 굉장히 지금 수학 성적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많죠. 한 등급 정도씩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중하위권 같은 경우엔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모르니까요. 이제 그래서 똑같은데 지금 이 친구는 평상시 성적보다 하여튼 한 등급 이상이 올라가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탐구야 아직 이제 재학생으로서 뭐 3, 3이 찍혔으나 국영수에서 국수형에서 2일 이렇게 나오니까 뭐 상당히 높은 성적이죠. 이 친구는 근데 그 약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대까지는 아니고 약대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 약대 선발을 이제 고졸자를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대학생 중에서 피트 시험을 봐가지고 뽑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고졸자, 이제 고3 수험생을 첫 뽑는 해라서 그거를 그 과를 지금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두가 죄인이 된 꼴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대표적으로 이제 문과가 그 희생양이 된 거죠. 네. 근데 더 문제는 지금 그 강남 일반고에 가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강남 일반고나 자사고에 가면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그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 강남구에 있는 17개 고등학교, 자사고, 노란색은 자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과학 중점 고등학교고, 하얀색이 그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300명 이상 되는 고등학교, 오른쪽은 300명 입학생이, 신입생이 300명 이하인 고등학교. 뭐 제가 설명하면서 몇 차례 보여드렸죠. 최근에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 계신 거랑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 특히 이제 저 노란색에 있는 자사고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휘문고 보겠습니다. 400명이 신입생인데 지금 2학년은 현재 12반입니다. 12반 중에 10반이 이과입니다. 네. 문과는 달랑 2반. 네. 그러니 저기 가서 내신 관리가 얼마나 문과가 힘들겠느냐 이런 거죠. 중동고는 여기 보면 써 있죠. 350명이 이과생인 겁니다. 문과가 2반이니까 뭐 50명에서 많아야 6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중동고는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 이과가 9반, 문과가 3반입니다. 예. 현대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라 그런지 문과생도 좀 있는 편이네요. 이과반이 그래도 7개, 문과가 5개. 단대부고는 일반고지만 워낙 여기는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사고나 뭐 전사고급의 실적이나 뭐 그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죠. 이과가 10반이고 문과가 3반입니다. 입학 정원 이제 350명이죠. 현재 신입생 수는 350명이고 2학년 반이 13반인데 10반이 이제 이과반입니다. 경기고등학교 340명인데 신입생은 여긴 과중이니까 과중이 3반이 있고요. 이과가 6반. 그래서 총 9반이 이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과는 5반입니다. 그다음에 숙명여고. 네, 원래는 숙명여고는 그 여고라서 원래 문과하고 이과 반수가 같았었어요. 7대 7이었는데 올해는 8대 6으로 이과가 한 반이 더 많습니다. 신입생은 370명 정도 나와 있어요. 경기여고도 많죠. 350명인데 경기여고는 확실히 문과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도 8반. 네. 숙명여고랑 거의 반대죠. 문과, 이과. 그러니까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이면 경기여고가 차라리 숙명여고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산고는 남고입니다. 남고로 이제 여기도 보면 이과가 8반. 네, 그렇죠. 중대부고는 남녀공학이죠. 그래서 여기는 문과반이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일수록 어떻습니까? 이과반이 많습니다. 문과반보다. 진선여고도 지금 이과반이 더 많아요. 진선여고가 원래 작년에는 300명이 넘었었는데 올해 신입생은 285명입니다. 대체적으로 강남은 그래도 300명 이상 고교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어떠한 구도 지금 300명이 안 되는 고등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송파구만 가도 그렇습니다. 송파구만 가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고에 갔을 때
문이과하고 함께 경쟁하는 구조를 피할 수가 없고, 또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학교장이 선발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교육감이 선발한다는 의미는 그냥 교육청에서 전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보통 1단계에 1지망, 2지망, 2단계에 1지망, 2지망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두 번째 안을 보시면 1단계에서도 A, B, 2단계에서도 A, B 이렇게 같은 학교를 2번 이렇게 쓰면은 될 가능성, 그러니까 A나 B 중에 합격할 가능성이 한 90%는 됩니다. 90%. 네.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기 지역, 인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최선의, 자, 우리가 선택을 4가지 종류가 있죠. 최선의 고등학교, 그 다음은 차선이겠죠. 그 다음은 차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악이 있겠죠. 최악. 우리가 최악의 선택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는 지역에서 인기 고등학교에 애들이 많이 몰리면 어느 누군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산 추첨을 하니까 사람이 개입하지는 않아서 뭐 공정하게는 합니다. 누구를 일부러 성적이 좋은 애를 인기가 없는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그것은 음모 이론입니다. 원천적으로 컴퓨터가 학생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기 지역, 인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선의 학교를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차선, 차악을 쓰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정말 아주 운이 없으면 차선,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동네를 제가 아예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지도로 네, 봤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강 건너 성동구, 광진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까 그 차악과 차선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가령 정신여고 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여기는 좀 인기가 높은 학교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1순위로 꼽는 여고일 겁니다. 그래서 써도 이제 불합격될 가능성, 추첨해서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아예 여기를 못 쓰고 여기나 여기를 쓰는 거죠. 차선, 차악을 쓰는 겁니다. 왜냐? 최악인 고등학교에 어디라고 제가 말을 하면 그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못 쓰고 차선, 차악을 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가고 싶은 학교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되면, 여기가 안 되면 원치 않는 이쪽에 학교들, 제가 두루뭉술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정이 될까봐 여기를 못 쓰고 차선인 이런데, 네, 혹은 뭐 이런데, 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목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과일 경우, 그러니까 문과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확실히 쓰면 될 수 있는 외고. 예, 요즘 아시겠지만 외고 경쟁률이 일반고 경쟁률보다 확실히 착합니다. 네. 뭐 일반고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지만 외고는 뭐 어느 홈페이지를 가시든 입시 사이트에 가면 외고, 서울 시내 6개 외고의 경쟁률이 뜹니다. 네. 경쟁률이 아닙니다. 거의 다 붙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지원자 중에 떨어진 애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 뒤에서 원장님이 이제 외교 합격을 위한 자소서나 면접 얘기도 하실 거고 외고 내신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문과의 해방구다 이런 말씀을, 이과랑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은 있죠. 뼛속 깊이 문과여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뭐 이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문과만 있는 외고에 가면 안 되겠죠. 네, 뼛속 깊이 문과여야 된다. 그리고 일단 여기 가면 이과 경쟁이 없다. 내신에 있어서 경쟁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 인기 일반고보다 낮은 외고 경쟁률.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이건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야 뭐 입시를 오래 했고 원장님도 그렇고 외고생들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외고에서는 워낙 상위권들이 많이 몰렸던 시절에는 어땠냐면 전교 1등 전일을 해도 1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워낙 상위권들이 치열하게 내신을 나눠 먹게 하니까 전교 1등인데 뭐 2.1이 나오고 2.3이 나왔던 해고 이런 해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대원도 1등급 대가 꽤 있습니다. 전교권 학생은 1.5부터 1.9, 2.0 사이가 몇 명은 나옵니다. 최근은. 그만큼 최상위권이 외고에 안 간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초6 이상이면은 초6부터는 이제 25년이 되죠. 2025년에는 모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선언을 했으나 그것도 이제 내년 또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어서 사실 불확실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웬만한 그 외고 국제고들이 전부 다 헌법 소원, 행정 소송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진행 중에서 버틸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초6 이상은 이제 상관이 없죠. 확실히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문과 이과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 선택을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이제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과 이과가 통합된 게 아니냐, 문과 이과 구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통합은 항상 그 물밑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이 문과 이과가 있고 구별이 있는 한은 이제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문학 이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대학을 문과로 가고요. 대학을 문과로 가고 대학원은 이과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학 이석, 문과로 학사를 따고 이과로 석사를 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문과 이과를 결정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대학에 가기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중에 어차피 진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고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하다는 것은 세상이 불확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학이 차라리 쉽습니다. 진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잘 대처하면 됩니다. 일단 문과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면 문과로 대학을 가세요. 그리고 나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아니면 대학원을 통해서 이과 전공을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문과보다는 이과로 대학에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으면 이과로 가면 됩니다. 그 나중의 일은 그때 가서 잘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장기적인 전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선택은 정답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하는 거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는 잘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진영 씨죠? 예. 네,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잘하는 게 회계면 JYP 회계팀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영고 같이 좋은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를 좋아한다고 뽑냐요? 학생을? 그 올 만큼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뽑지 않습니까? 취업도 그렇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잘하는 거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떤 단원을 잘해야 문과냐 이과냐 그 판별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지금 제가 일단 주요 과목 국영수죠. 국영수의 대강사들하고 몇 날 며칠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제들을 문이과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입니다. 먼저 일단 수학이 키 과목이죠. 중요한 과목이고 해서 수학에서는 수상, 수하, 수원2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뭐 지금 초등학생은 모르겠지만 중2, 중3 정도는 선행으로 저런 단원명까지는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형의 방정식, 특히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네. 가장 이과적인 수학의 영역인 기하와 밀접합니다. 네. 물론 대부분 미적분을 하고 기하를 많진 않지만 가장 이과적인 수학의 영역이 사실은 요 기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른 거는 멀쩡히 하다가도 여기서 막히는 애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물론 그게 나중에 늦게 가서 고등학교 가서 그 머리가 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너무 어렵다. 도형의 방정식 함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 문과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 2가 도형의 방정식 함수가 되면 이과를 생각한다. 네. 그겁니다. 영어는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문법하고 어휘 파트가 있는데 문법은 약간 규칙성과 체계성이 높은 영역이라서 이과적 사고와 밀접하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어휘는 어떻습니까? 성실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더 잘하면 실제로 보면 영재학교나 과고급의 인재들을 보면 문법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얘들은 아주 기계적이고 이런 거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영어는 일단 이렇게 문이과를 판별할 수 있고 국어도 나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크게 보면 영역을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독서라고도 합니다. 비문학을 독서라고도 하는데 이 문학을 일단 더 좋아한다. 비문학보다. 문학을 좋아하면 좀 약간 문과적인 거고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좋다. 그러면 이제 이과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학 중에서도 이제 독서죠. 독서 중에서도 나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지문이 좋아요. 그건 잘 안 틀리고 잘 읽히고 답도 잘 맞춘다. 반대로 과학기술 쪽 지문, 독서가 강하다. 그러면 얘는 이과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학, 영어, 국어 이 세 가지 과목에서 단원별로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 애가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 추세는 아무래도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네, 이과 쪽으로 일단은 맞춰놔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문과 쪽으로 바꾸는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짤막하게 이렇게 전반적인 외고 전망, 장단점 말씀을 드렸고 문이과 판별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